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요즘 한남 재개발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요즘 재개발 사업이 빨리 추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부에서도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비리 같은 게 좀 많았는데 좀 눈 가리고 아웅이었지만 요즘 더 투명성이 더 강조되기 때문에 요즘 그런 부분이 또 리스크가 있어서 원래 재개발의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 정부, 문재인 정부와 저기 이제 박원순 시장, 서울시, 보통 서울에서 많이 재개발을 관심이 많으니까요. 이렇게 일단 큰 재개발 같은 경우는 대규모 있는 재개발은 안 하고요. 보통 지금 원하는 거는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고 역세권 시프트 사업입니다. 제가 그동안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그 방향대로 투자를 해야지 더 가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 정말 수익이 좋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 예전에 이렇게 비슷한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전에 근데 노무현 때죠. 노무현 정부 때 그때 뭐였냐면 나홀로 아파트 같은 걸 많이 졌어요. 이게 비슷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홀로 아파트이기 때문에 좀 가치가 좀 떨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거 중에서도 좀 역세권에서 좀 가까운 게 혹시 그 노후주택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그쪽 지역을 먼저 미리, 조합 설립 전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좀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금방 지금 약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이 여기 다 나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얼마나 좋을까? 보통 이제 그 현 정부와 저희 서울시가, 그러니까 서울시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이게 추진하는 데에서 좀 시일이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적극 권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이제 기회비용 같은 거를 빨리빨리 가져갈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잘못 투자했다가는 한참 오래 걸리잖아요. 옛날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래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오래 걸린 만큼 투자의 수는 어떻지만은 그만큼 시일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소규모 재개발입니다. 가로주택 사업은 보통 이제 우리가 보면은 10,000제곱미터 이제 이하거든요. 그리고 뭐 소규모로 더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추진을 할 수가 있어요. 기간은 보통 우리가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7, 8년이고요. 재수없으면 10년이 넘어갑니다. 왜냐면 그 사업이라는 게 계속 추진이 되면서 이게 그 단계별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끊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다 단축돼서 조합 설립 인가만 나면요. 그냥 일사천리입니다. 근데 일반 재개발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일단 예를 들어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는요, 정비 예정 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비 계획 수립한 다음에 또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돼요. 그 일련의 모든 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일이 그만큼 빨리 단축된다는 거예요. 운이 좋으면 2, 3년 안에 바로 됩니다. 마음만 맞으면요. 그리고 밑에 보시듯이 소규모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합니다. 일단 도로를 끼고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제 거기서 이게 보시면은 여기 밑에 있지만 토지증 소유자가 이제 10분의 8, 80%, 그다음에 토지 면적 3분의 1 이게 딱 동의가 되면은 바로 일사천리로 됩니다. 보시면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를 미리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뭐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동의돼? 이런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먼저 뉴스 나오고 인터넷 찾으면 다 나와 있는 집은 어느 정도 금액이 오른 거예요. 그럼 수익을 창출하기가 좀 많이 남겨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런 거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런 스타일이 있으니까 특히 자기 살고 계신 본인의 동네를 먼저 위주로 알아보시고, 혹은 그런 주택들이 좀 많이 노후 불량이 돼 있다. 좀 더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한다면은 제가 전에 많이 올렸던 건축물 대장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부동산 정보관장이 되게 빠르거든요. 그냥 거기 번지수를 다 쳐본 다음에 노후 불량 오래된 거를 먼저 찾으세요. 그럼 이 지역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면은 거기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남들이 벌써 추진하기 전에 먼저 들어가야지만이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근데 이제는 뭐 조금 뭐 조건이 맞으면은 그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구역 공동주택의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제 친한 동생이 거기 암사동에 사는데 그 다세대 빌라가 두 동이 있어요. 20세대가 좀 넘다 보니까 30 정도 됐거든요. 추진하려고 했는데 수익이 안 나는 것 같아가지고 바로 잠정 중단을 했습니다. 그만큼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게 조합설립 인가에서 좀 빠르지만은 조합설립 인가 조건은 좀 까다롭습니다. 일반 재개발보다 토지 등 소유자 그 동의율이 좀 퍼센테이지가 높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많은 세대 수가 아니거든요. 일반 그 재개발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양이. 그러다 보니까 좀 낮은 거고, 여기는 좀 소규모다 보니까 이건 조금 높습니다. 대신 이제 그 나라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나라에서 적극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권장을 하고 하다 보니까 건축비까지 대출을 저렴하게 해줍니다. 이번 이제 그 12월 16일 대책 이후로서 엄청 좋아졌습니다. 그 사업 검토비도 적극 지원해주고요. 근데 더 좋은 거는 이겁니다. 미분양 시 서울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합니다.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니까 미분양 리스크는 바로 해소가 되는 거죠. 정말 진짜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도 또 하나 들어가게 설명드리면 이게 나홀로 아파트야.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홀로 아파트다 보니까 좀 떨어진 지역을 사게 되면은 오르는 그 금액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규모로 계속 지어가지고 그게 그 단지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좋은데 소규모로 지면서 뭐 지역이 이렇게 지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같은 지역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대형 건설 회사도 웬만하면 요즘 먹거리가 없으니까 이것도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어느 지역에 좀 이게 같이 하고 있으면 그런 지역은 좋습니다. 근데 이게 찾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남들 벌써 다 알고 있는 건데. 근데 그 거의 나홀로 아파트예요. 나홀로 아파트가 한 세대에서 한 2대 정도가 많습니다. 그렇게 대단지면은 벌써 다 소문이 나는 거잖아요. 소규모로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좀 가까우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주택이 좀 많은 것 같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사시면 되는 겁니다. 대신 발품도 많이 파셔야 되지만 인터넷에서 건축물 대장을 조금 조사를 해보면 대충 이 동네가 흐름이 어떻게 갈지,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 알고 뭐 인터넷 뜨고 살 때는 어느 정도 오르는 가격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수익을 많이 남길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건 아직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직은 많이 이게 보편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재개발을 위해서 지금이 바로 나라에서 추진할 때가 적기인 겁니다. 그걸 잘 찾으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제가 참고 자료로 하라는 겁니다. 잘 모르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이런 내용을 듣고 관심을 갖고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쪽 지역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고 제가 어디 추천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돼 있는 건 먼저 설명드리면 뭐합니까? 안 돼 있는 지역을 찾는 건데 저도 먹고 살아야죠. 저도 찾을 수 있으면은 저도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런 지역은 본인이 발품을 파셔야 되는 건데 발품 팔기 전에 저는 밑그림을 그려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보시면 가로주택 사업이 뭔가 아까 밑에도 대충 내용이 들었잖아요. 되게 좋은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정부와 서울시가 적극 지향하는 겁니다. 엄청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규모 재개발은 일반인들도 반 프로입니다.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이거 모르면 간첩이잖아요. 그만큼 재개발에 관심도가 많기 때문에 투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투기 세력들이 먼저 장을 갖고 들어오고 그 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투자하는 사람 수익도 낮을 뿐더러 투기 세력이 왔다 갔다 하니까 현 정부의 의지는 투기 세력의 장을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줄이겠다는 뜻.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리미엄도 투기 세력이 인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 가까워 있을 때도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초창기 투자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기회비용도 많이 기회가 좀 오래 걸리죠. 일반 재개발은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새롭게 승인 나기도 어려워요.
뭐 요즘 보시면 그냥 가까운 한남 재개발만 보셔도 압니다. 지금 거의 스톱이 합니까? 스톱. 그러니까 현 정부와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빠릅니다. 오래 걸리는 일반 재개발에 비해 기회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스마트하고 빨리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나쁘지는 않다. 이게 현재 분위기가, 부동산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투자를 하는 거를 사람들이 계속 찾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반 재개발은 신규 지정이 어렵습니다. 지금 까다롭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가로주택 정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노후 분량이 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서울시가 적극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많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 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갔다 해가지고 뭐 투자를 조금, 코로나도 있지만은 이럴 때 찾은 사람이 진정한 투자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 밑그림을 들으시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그런 거 정말 찾으신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는 그거 이상 바라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주택 사업은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서울시가 적극 지원해 주는 거고요. 요렇게 이제 나라가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딱 하나의 단점은 나홀로 아파트 세대수가 적다는 거. 대신 서울에 요즘 신규 아파트 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제 아는 동생도 신규 나홀로 아파트인데도 금액이 어느 정도 올랐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신규로 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 지역을 사서 초기물 하는 데서 사가지고 신규 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는 거고요. 신축 빌라보다 낫지 않습니까? 제가 신축 빌라도 올린 적이 있는데 신축 빌라보다 헐 난 거 아닙니까? 빌라를 사가지고 좀 밑에 잘렸는데요.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재개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써 투기 세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 왜 적기라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리고 정부가 적극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투기 세력이 이쪽으로 지금 쏠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지가 않거든요. 세대수가. 그리고 그게 일반적으로 뭐 강북이나 뭐 뭐 노원 쪽도 있고요. 강서도 있고, 그 이외에 뭐 다른 지역들이 하는 게 아니라 강남 상권과 마영성도 다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잘 나올 거예요. 그리고 투자를 아직 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나홀로 아파트인 경우다 보니까 대규모 신규 아파트를 좀 많이 찾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지역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벌써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돈도 목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서울의 신규 아파트 분양받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에 가까운 곳을 찾는 수급은 필요합니다. 돈을 벌려면은 당연히 발품을 파셔야 되고 자기가 본인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인터넷에서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안 합니다. 거의. 그래서 수익성이 업을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거로 한번 올릴게요. 보시면은 조합 설립 인가전 추진하는 곳을 찾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재개발하고 틀려서 이게 추진이 빠릅니다. 그 앞에가 다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주택인데 조합 설립 인가가 벌써 추진되고 있으면 벌써 금액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 중개업자들이 가만히 내두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수익을 남기려면은 추진하려는 지역들, 아직은 안 하고 있지만 그런 낌새가 보이는 지역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는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대신 아직 그런 정보가 그냥 부족하고 가로주택 사업이 뭔지,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뭔지 그런 거를 잘 모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들으시고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사는 근처가 제일 먼저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본인이 사는 동네는 잘 알잖아요. 모르는 지역 가면은 일단은 낯설고,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지역부터 먼저 시험 삼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걸 찾으셔서
큰 수익을 남기시길 바라고, 아직 주택이 없으신 우리 무주택자분들에게 아니면 1주택이나 무주택인 분들한테 이런 신규로 받을 수 있는 서울의 아파트를 꼭 이렇게 공부를 하셔서 찾으셔가지고 평생 좋은 아파트에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이런 가로주택 사업에서 궁금한 점, 이게 좀 풀리셨다고 하면은,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